자,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유명하신 분. 보시면 금방 아실 것 같은데요. 이분은 제가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이분 모시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또 진짜 다행히 또 저하고 또 친분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이분은 정말 범어동,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학원가를 한 10년 정도로 이제 평정했죠. 그리고 또 대구 수능을 이제 체험을 하는 수험생들, 특히 수학 능력 시험 대비 수능 맞습니다. 그렇죠. 그 수능 수학에 대해서 영원한 일타라고 하는 강산 선생님을 오늘 금요일 날 이 귀한 시간 모시게 돼서 저희가 이제 대구 교육신문이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선생님 요즘 느끼는 요번에 저기 2020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참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좋은 말씀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이 방송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한번 또 말씀 좀 이렇게 첫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 교육신문의 발전이 무궁무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고3이나 N수생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화이팅 하시고 올해 좋은 결과 있기를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간단하게 네. 지금 이제 그 강 선생님은 지금 성운학원에서도 강의하시고 또 개인 학원인 합격의 터 맞습니까? 네, 그렇죠. 합격의 터 학원이 위치가 어디죠? 성운학원 근방에 있죠. 성운학원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근방에 찾으려고 마음먹으면 금세 찾습니다. 아니 우리 저번에 왔을 때 김웅길 선생님이 네, 김은기 선생님하고 제가 공동 원장으로 있죠. 그게 그래서 정말 뭐 너무 김웅 선생님의 좋은 선배로서 지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서울대 수학과 나온 김웅길 강사가 예. 자기가 생각하기엔 대구 단연 1타는 강찬이다라고 이제 저한테도 얘기했고 또 가면서도 그때 김웅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이렇게 릴레이 인터뷰의 대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수험생들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번 수능 끝나고? 학생들 분위기는 극과 극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원래 이번 수능 끝나고 난 뒤에 처음 반응은 학교 선생님들하고의 처음 반응은 충분히 칠만한 시험이었다 이런 반응이 맨 먼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있다가 바로 불수능으로 바뀌었죠. 맞아요. 맞습니다. 바로 바뀌는 바람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극상에 있는 학생들은 이번 시험이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극상이 아닌 일반적인 상 학생들, 최상에 근접하지 못한 학생들부터는 생각보다 이게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시험 같고 결과적으로 등급 컷도 그런 식으로 나왔죠. 지금 1등급 컷이 80 미적분 기준으로 하면 85점 정도거든요. 85점 정도면 예년보다 압도적으로 어려웠다 이건 아니지만은 충분히 어렵게 느낄 만한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지금 이제 이번에 예비 고3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수능이 이제 실제 마지막 수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이들이 내신만 준비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수학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시기에 대구 지역 학생들 그 취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취약점이 레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최상위권 학생들 일반적으로 매우 공부를 잘하는 수성구에 있는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제에 가까운 아주 고난도 문제들은 비교적 좀 잘 푸는 편입니다. 대구 수학이 약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서른 문제 진짜 결과를 받았을 때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하나 있어요. 네. 보통 어머님들 저는 이제 입시 컨설팅 센터라고 제가 이제 원서도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머님들 이제 늘 이런 말 해요. 우리 아이는 수학이 1등급인데 2등급인데 근데 그런 등급을 사실 우리 못 믿잖아요. 맞죠? 그렇죠. 이게 실제 수능하고 특히 일반 사설 모의고사나 교육청 모의고사 가지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곤란하죠. 그리고 이유들이 있겠죠. 이유들이 있는데 실제 당일에는 아주 어렵다고 하는 킬러 문제들 22번이나 30번 이런 것들이 최상위권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 예를 들면 2점, 3점짜리들도 왕창 틀려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거는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이죠. 소근학원의 최상위권 학생, 소근학원에서 모의고사 치면
송은학원 전체에 1등을 하고 당연히 우리 원장님, 송은학 원장님이 올해는 올만점을 한번 기대해 봐도 되겠다 이럴 정도로 매우 뛰어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수능에 수학만 다른 과목 빼고 수학만 3등급인가 이를 받았거든요. 오, 그게 가능합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밀어쓰지 않았을까. 뭐 실수를 한두 개 한다고 해서 그만큼 내려가지는 않으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 학생을 내가 우연하게 뭐 물어보니까 본인은 시험 칠 때 만점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으로 너무 많이 틀렸다 이거죠. 밀어쓴 결과가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오히려 킬러들은 거의 다 맞춥니다. 최상위권 학생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을 풀 때 안일하게 생각하고 뭐 푸는 그 순간에는 계산 실수 이런. 이 계산 실수라기보다는 뭐 개념적인 착각 이런 것들이죠. 본인은 그 푸는 순간에는 맞다고 100% 확신을 하고 풀었는데 끝나고 왜 틀렸는지 이유도 분석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해설을 보고 다시 풀어보니까 왜 이런 바보짓을 했지. 상위권 학생들의 일어나는 뭐 거의 대다수 최상위권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죠.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 조금 있다가 물으실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뭐 N제들, 킬러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만 계속 풀기 때문에 일어나는, 알고 보면 본인들을 다 개념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탄탄하지 못한 개념들의 미스들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 맞아요. 거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 의대, 치대, 한대, 약대, 수의대 애들 많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 수능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수학은 자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얼토당토 안 하는 그렇죠. 문제를 틀려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문제를 푸는 그 순간에는 상위권 학생들은 어지간하면 100% 이거 내가 맞추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11번, 12번 이런 것들은 4점 중에도 매우 쉬운 4점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중위권이나 약간 상위권 근방에 있는 학생은 거의 안 틀립니다. 안 틀린 이유는 절박하게 이 문제를 맞춰야 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집중해서 뭐 안 되면 한 2번씩 다시 보고 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맞출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오히려 최상위권들은 30번이나 22번 킬러 문제를 맞춰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 순간순간 그냥 떠오르는 그 생각으로 그냥 바로 풀어서 답이 있으면 그냥 뭐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상위권 학생일수록 조금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게 100% 맞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들이 혹시 틀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 그렇죠. 이게 100점을 무조건 받겠다는 강한 압박감이나 이것 때문에 오히려 뭐 100점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30번을 버린다고 마음먹으면 검토나 검상 과정을 거쳐서 잘못된 생각했던 걸 고칠 기회들 생기는데 자꾸 최고 득점에 대해서만 자꾸 신경을 쓰니까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하기 때문에 30번이나 22번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다가 앞쪽에 의의 없는데 몇 개 틀리는 뭐 이런 문제가 거의 매년 발생을 하죠. 매년 최상위권 학생들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우리 이제 강 선생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왜 이제 주변에 보면 뭐 서울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서울에서 내려와서 뭐 이렇게 주로 강의하는 것들이 이제 블랙 라벨급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많이 강의를 많이 하고 또 상위권도 많이 가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진짜 수능장 가면 굉장히 크게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고난도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하여 새로운 고난도 문제가 반드시 풀리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 한 문제를 풀고 난 뒤에 나머지 문제들에 과연 다 맞추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 거죠. 물론 수학적으로 타고나는 천재에 가까운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들은 논외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주 타고난 학생은 어떻게 공부를 해도 혼자 교과서 하나 던져줘도 지 알아서 그냥 보통 다 만점에 갑니다. 그런 학생을 그렇지 못한 학생이 따라가겠다고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겠다고 마음먹는 것 자체가 참 우매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위권 학생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안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문제를 풀어서 실전을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대다수 학생들이 가지는데 실전 문제를 풀면서 이 실전 문제가 교과 과정에 또는 개념의 어느 부분에 있는 건지, 이 개념 부분에 이 내용이 어떻게 이 문제에 구현되고 있는지를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서 개념을 다시 완벽하게 탄탄하게 하는 일이 최상위권 학생이 훨씬 더 필요한 것 같죠. 맞습니다. 뭐 열심히만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네요. 제가 뭐 여기도 뭐 잠시 써왔지만은 제일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능이라는 이 제도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결코 성공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뭐 국어도 마찬가지고 특히 수학이 그렇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로 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 서울 근방으로 가는데 열심히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한다. 계속 부산으로 가고 있으면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나면 서울에 더 멀어지는 거죠. 특히 수학에서는 공부 방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들, 본인이 지금 도달되어 있는 수준, 이 수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학기 초 3월 이전에 그거를 완벽하게 좀 잘 설정을 하여 그 방향으로 잘 따라가는 게 만점과 고득점의 비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현 고2를 말해요. 현 고2 이제 예. 예비 고3들인데 예. 지금까지 내신만 이제 막 신경 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을 준비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보면 범호동이든 달서구든 간에 막 모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예. 그런 학생들한테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무엇을 조심을 하라라고 좀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합니다. 이게 수학은 매우 어려운 학문이죠. 누가 이야기해도 매우 어려운 학문입니다. 매우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수학을 본질적으로 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게 나아요. 타고난, 아까 이야기했던 수학적으로 타고난 학생이 아닌데 내가 수학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오히려 수능 점수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학이라는 것은 본질이 원래 뭐 공식 하나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지? 영어로 하면 Y죠, Y.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학문인데 수능 수학은 왜 그런가를 묻는 학문이 파트가 아니거든요. 아, 맞아요. 수능 수학은 만들어진 이 공식들, 이 개념들을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아, 예.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how하고 why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데 공부를 3초물 빠져서 잘못하는 경우들은 자꾸 저는 이 도출 과정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도출 과정 어떻게 하죠? 이미 도출 과정에 대한 이해나 이런 물음들은 고2 과정에서 끝을 내야 되는 거죠. 끝을 냈는데 그때 고2 과정에서 그 이해 못했다라고 하면 이해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암기하시는 거죠. 아, 그냥 역시 암기한 수능에. 상황에서 수능에 필요한 공식들이나 개념들 그냥 왜 그런지 몰라. 그러나 암기를 해서 그게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연습하는 게 이게 수능 수학인 거죠. 아, 정말 이게 수학 대강사다운 현실적인 진짜 이게 말씀이십니다. 살 길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타고난 수학적으로 타고난 학생이 아닌 학생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알려져 있는 각종 공식들이 왜 그런지 자꾸 고민하면 시간만 낭비되고 실전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일단 이 상황에서는 이런 공식을 쓰는구나. 어떻게 어느 경우에 이걸 쓸 것인가에 대한 how에 대한 고민들을 자꾸 해야 되는 이게 수학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수학과 수능 수학의 본질에 대한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과연 그러면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도 문제들을 그냥 계속 많이 푼다고 하여 수학적으로 고난도 문제가 풀리고 뭐 4점짜리 좀 쉬운 4점에서 어려운 4점까지 자연스럽게 풀릴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인 거죠. 이게 수학이 원체 어렵기 때문에 어떤 강사들은 제가 다른 강사님들을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다른 강사님들이 하는 것 중에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게 뭔가 하니까 수학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 3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창의적 사고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매우 많이들 하십니다. 이 말은
고2까지는 매우 맞는 말이고 특히 저학년일수록 창의적 사고를 높이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고3 과정에 오면 내가 어떤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었던 게 있었다면 그 방법 중에 하나를 내가 잘 선택하여 선택한 그 방법을 계속 연습을 통하여 맞습니다. 익숙해지는 게 핵심입니다. 익숙해지는 것. 그게 핵심인데 고3이나 N수생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강사님들이 킬러 문제들 넣으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번 방법으로 풀리지 않으면 2번 방법으로 풀어야 되고 2번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면 3번 방법으로 풀어야 되니까 최소한 3가지 방법 이상을 고민하라. 이게 뭐 좀 격하게 이야기하면 택도 없는 헛소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방법들 중에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아마추어이니까 뭐 학원을 다니든지 인강을 듣든지 본인이 생각하는 선생님이 제시하는 방법들 중에서 본인이 이 방법이 가장 나은 것 같다 선택되어지면 그 방법으로 모든 문제들을 한 가지 방법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게 고득점의 가장 핵심인데 자꾸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 방법들을 적용하려고 다양한 고민을 하려고 덤비기 때문에 수능에 점수가 더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늘 제가 제일 강조하는 일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사한 문제는 일관성을 가지고 한 가지 방법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만약에 거의 비슷한 문제 같이 보이는데 이 문제는 이 문제에서 적용 안 되는 상황이 오면 왜 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방법이 이 문제에서는 그대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수정되어져야만 되는지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지 방법 자체를 2번 방법, 3번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문제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3000% 빠지는 대표적인 공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우리 거기 대구 지역도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뭐 서울이나 다른 데서 막 그렇게 대규모 현강들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강들은 보면 이제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풀이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풀이를 하는 게 고2 때까지는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한 공부 방법입니다. 다양하게 고민하고 하는 것들이 수학적으로 깨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고력이니까 필요한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3 과정에 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거죠. 고3은 수능수학이라는 게 30문제를 100번 안에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논술이다. 한 문제를 30분씩 주고 또는 뭐 한 문제에 1시간씩 시간이 할애되어서 충분히 고민하면서 천천히 하는 거라면 뭐 다양하게 고민하면서 그게 맞을 수 있죠. 그런데 30문제를 100번 안에 풀려면 매우 효과적이고 빨리 풀어야 되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게 맞는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고민할 만한 시간이 당일날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99%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고민한 학생이 당일날 바로 보자마자 이 문제는 A 방법으로 풀어야지. A 방법에서 A 방법만으로 안 되면 A 방법에 약간 수정된 방법을 집요하게 물고 늘려서 평소에 고민된 그 방법을 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지. A가 안 되니까 B로 풀까? C로 풀까? 뭐 이런 고민하는 순간 이미 시간 다 지나가고 끝나는 거죠. 맞아. 바로 그 부분 맞아요. 그게 제일 핵심이다. 누가 그런 보는 말해요. 거죠. 모의고사를 1000개를 푸는 것보다는 한 모의고사를 1000번 보는 아이가 더 성공한다 말하잖아요. 수능은 맞죠? 그렇죠. 그 모의고사는 좀 그렇고 책으로 이야기하면 저도 늘 이야기하는 게 잘 되어 있다고 말하는 수학 관련된 개념서들을 10권의 개념서, 10권의 선생들을 공부하는 것보다 한 권의 책, 한 선생님을 10번 보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죠. 누적된 반복학습, 저는 그렇게 표현하죠. 반복하여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다. 고3 과정이나 결국 수능에서. 시험이 있던 시간 때문에. 그렇죠. 그럼 보시기에 그러면 현강과 인강 중에서 인강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현강을 꼭 들어야 되는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강만으로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현강 시장이 없겠죠. 맞습니다. 대한민국 학원이 다 없어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강이 지금 인강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많은 학생들이 거의 인강에 적응이 되어서 현강을 무시하고 인강만으로 하겠다는 학생이 많은데
인강만으로 만약에 그들이 다 성공을 했다면 형광학원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 조간반부터 시작하여 뭐 여러 학원들이 존재하고 하는 데는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 또는 1등급이나 본인이 뭐 3등급이다 하면 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인강만으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 맞습니다. 물론 인강만으로 다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적으로 매우 좀 잘 타고난 학생이 있거든요. 이 잘 타고난 학생들은 조금만 누가 도와주면 뭐 지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99%의 학생들은 그렇게 타고나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제가 느끼는 거는 1% 타고난 학생들이 본인이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가끔씩 보면 어설픈 상위권들이 제가 마음 아픈 게 그거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겸손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겸손. 이게 겸손한 태도를 가지지 못한 학생들은 본인이 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전에서는 뭔가 잘 안 되죠. 뭔가 삑사리가 나고 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끝나고 시험 뭐 각종 모의고사를 치면 본인이 내가 다 아는 건데 선생님 다 아는데 억울하게 틀렸어요. 끝나고 나서 다시 보니까 뭐 10초 만에 다 아는 건데 그런 생각 자체가 벌써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 얘기 많이 제일 해요. 큰 문제가 그거죠. 이게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안다는 것의 정의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필요한 그 순간에 떠오르지 않는 모든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특히 수학에서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매번 나는 다 아는데 뭐 특히 학부모 상담이나 학생들 상담을 할 때 늘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아이고 우리 아이는 또는 학생들도요. 저는 개념은 다 아는데 실전 문제 풀이가 약해요. 제가 보기에는 개념이 99% 모자라이다. 개념 모자라는데 본인 개념이 다 안다는 거죠. 모의고사 칠 때, 뭐 각종 혼자 문제 풀 때 잘 안 되는데 뭔가 해설이 있는 거 쓱 보면 다 아는 거네. 다 아는데 요 문제 풀 때 내가 잘 적용을 못했구나. 적용 못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나 많은 모의고사를 풀면 이게 해결되겠지. 그럼 본질은 그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작되는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논술을 하든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문제를 풀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처음 생각하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지점. 수학에 22번 킬러 문제를 푼다. 킬러 문제 풀려면 이 문제가 무엇을 묻지? 의도하는 바가 뭐지? 그걸 맨 처음 다가가는 게 안 되는 학생인데 그 다가가는 걸 해설을 또 보면 이 문제는 A로 가면 되죠 라고 하면 그걸 또 보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뭐 쑥쑥 되거든요. 이 다가가는 게 안 되는 게 개념이. 실전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안 들어있다는 건데 맞습니다. 본인은 그 개념을 어디에서 듣고 선생이 이야기하는 걸 듣든지 해설을 듣고 그 이후 과정을 본인이 하는 게 개념이 다 돼 있다고 계속 착각을 하는 거죠. 선생님 저는 다 아는데 하고 그 순간에 이게 안 떠올라서 그 순간에 안 떠오른 그게 개념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에 문제풀이에 실수가 일어났다. 실수조차도 개념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실전 개념, 일반적인 교과서에 있는 공식 정도가 아니라 실전에 필요한 실전 개념들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문제 풀면서 개념으로 돌아가고 문제 풀면서 개념을 돌아가고 개념을 다시 보고 그래서 저는 늘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개념과 문제풀이를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의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고3 과정에 오게 되면 문제풀이와 개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걸 강화시키는 뭐 본질적으로는 문제를 풀어서 빈약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개념들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문제풀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 예비 고3들은 정말 실천 그리고 또 그 순간에 생각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니다. 참 겸손. 그 부분이 많은 학생들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보통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는 개념인데 그 개념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죠? 바로 길을 못 찾는 거. 나는 아는데 그 순간에 잠시 오르지 않았다라고 착각하는 학생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아는 게 아니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그 순간에 떠오르지 않았는데 똑바로 모르기 때문에 떠오르지 않는데 본인은 맨날 나는 아는데 실전 연습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착각을 하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동적으로 해결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요사이 뭐 실무나 엔제 이런 것들을 어마무시하게 푸는 게 유행처럼 하고 있잖아요. 양치기.
어마무시한 양치기가 일어나고 어마무시한 지금 시중에 뭐 인강도 그렇고 이 서점에 가보면 많은 엔제들과 이걸 범람하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범람하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엔제를 많이 풀고 모의고사를 풀어서 모든 게 해결되었으면 자동적으로 지금 등급 컷이나 이런 것들이 1등급 컷이 자동적으로 더 위로 올라가야 되고 예전보다 요 사이 학생들은 수능 수학의 수준들이 매우 높아졌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이 실력 향상들이 크게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 양치기만 부지런하게 무조건 푼다고 하여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최근 한 5년, 좀 넓게 가면 최근 한 10년 동안 양치기를 매우 강조해왔던 엔제 위주의 공부를 시켜왔던 게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강 선생님 그동안 뭐 쌓인 게 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쌓인 제가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보는 예비 고3들, 예비 재수생들한테 지금 저희가 이제 1월 중순이잖아요. 이때 얘네들이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수능 수학 전문가로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죠. 이게 구체적인 뭐 책 이름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뭐 등급별로 뭐 여기도 사회자님께서 아까 1, 2등급 이런 것들 표현들을 저한테 슬쩍 하시던데 지금 학생이 도달되어 있는 수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 방법이 같을 수가 없겠죠. 어떤 과목이든 그건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1, 2등급, 뭐 3, 4등급 그 밑에 있는 등급들을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이 같을 수가 없죠. 제일 안타까운 게 특히 고3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교 1등이나 전교 2등 그 반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쳐다보면서 그 방법을 흉내내려고 하는 흉내. 그런 게 저는 좀 안타깝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학년이다, 초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고1, 2다 이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보고 그 방법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이 일정 부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3이나 N수생들, 재수나 삼수 이런 학생들은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공부해야 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이미 1등급인 학생이 하고 있는 그 방법을 내가 따라가겠다. 1등급이나 만점받는 학생이 엔제를 풀고 있으니까 나도 엔제를 풀어야 되나? 엔제를 풀면 이 학생하고 비슷해지겠지. 이런 생각이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인 거죠. 자기만의 진도. 그렇죠. 내 수준에 맞는 내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 잘 깨닫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제가 좀 조언을 하자면 1, 2등급 학생들은 아까 제가 얼핏 이야기했다시피 아까 최상위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던 것처럼 오히려 실전 개념들을 똑바로 알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최상위권에 가까운 학생일수록 킬러나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킬러나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으면 일정 부분 풀어야 되겠지만은 그 문제 푸는 게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는 실전 개념을 명확하게 똑바로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로 활용하라. 이게 1, 2등급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고 늘 그러니까 실전 개념을 머릿속에서 지우면 안 되고 특히 상위권 가면 갈수록 개념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바란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고요. 3, 4등급이다 이러면 상황이 또 조금 다르죠. 3, 4등급에서 2등급을 내가 맡고 싶다. 1등급 컷을 맡고 싶다 이러면 30번이나 22번 이런 킬러 문제들은 본인이 굳이 맞출 생각이 없고 맞출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면 가장 어려운 것들을 풀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맞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학생들은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제외한 4점짜리 중에 4점짜리가 지금 13문제가 있거든요. 13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4점이 보통 한 3문제 정도.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웠던 게 22번, 30번 2문제 정도였어요. 가장 어려운 2문제 내지 3문제는 좀 놔두고 두 번째 해당되는 중킬러나 약간 어려워 보이는 이 문제들을 익숙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 N제를 통해서 좀 커버하기 위한 노력을 일단 병행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뭐 1, 2등급이나 3, 4등급이나 02 기본적으로 개념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밑에 있는 5등급 밑에 있는 학생들 제가 신기하게도 제가 매년 6등급 정도에 있는 학생들을 1등급이나 최소한 2, 3등급 정도 끌어올리는 일을 매년 하고 있거든, 매년. 맞습니다. 뭐 3년 전에는 7등급인 학생이 1등급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보통 6등급이나 5등급에서 1등급 되는 경우는 좀 거의 비일비재하다 싶을 정도로 강산 수학에서는 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네. 그게 가능한 이유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런 학생들은 오히려 공부를 뭐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방법이 많은 학생들이 거꾸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5등급 이하의 공부 덜 돼 있는 학생들에게 지금 고3이나 N수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니는 공부가 덜 돼 있으니까 개념부터 차근차근 해야 된다. 이 소리가 제일 최악일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최악일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이 학생들은 개념을 그렇게 공부하면 개념을 다 어느 정도 마스터하는데 6월 뭐 9월까지 가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개념이 되었다고 해. 뭐 본인이 착각할 뿐이지 완벽한 개념이 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풀이를 몇 개 한다고 해요. 성적이 탁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차라리 5등급 밑에 있는 학생들이 3등급이나 뭐 요행이 수학적으로 조금 잘 타고난 학생은 그 위로도 갈 수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문제에서 접근하는 게 낫다는 거죠. 문제를 직접 풀어라 이거죠. 뭐 EBS를 치면 수능 특강의 레벨 3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수능 특강의 레벨 3을 5등급 학생이 풀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특강의 레벨 2, 레벨 3가 거의 안 풀릴 게 뻔한데 그 문제에서 필요한 공식이 뭔가 오히려 그 거꾸로 찾아가는 거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공식이 뭐지? 찾아서 개념들 여기다가 노트에다 적고 하나하나 문제를 보면서 개념을 찾아가는 게 왜냐하면 개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개념을 다 공부하고 다시 뭐 하겠다는 게 자체가 무리기 때문에 찾아가면서 하다가 보면 지난번에 공부할 때 찾았던 개념이 이번에도 또 쓰이는구나. 그럼 계속 누적하여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한 번 암기된 걸 다음에 하다가 보면 또 2번, 3번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요 유형은 내가 이제 맞출 수 있구나. 이런 지점이 틀림없이 생기고 하위권들은 잘 안 되면 오히려 문제에서 출발하여 개념들을 강화하기 위한 공부를 하시고 상위권들은 거꾸로 문제풀이만 딜다 계속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 문제가 우리 수능에 필요한 개념적으로 실전 개념에 어디에서 도출되었고 이 문제가 풀어져 있는 상황에서 변형이 되면 이 개념에서 어떤 것까지 나올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떤 수학적 개념이 큰 덩어리의 개념이 이만큼 한 개가 있다면 그 안에 작은 개념들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작은 개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이번 문제에는 작은 개념이 1번, 2번이 사용되었는데 다음 시험에 또 똑같이 1번, 2번이 또 사용된다는 게 맞습니다. 보장이 되지 않잖아요. 그 문제만 계속 풀면 계속 1번, 2번만 연습하면 다음 시험에 3번, 4번, 5번 이 개념이 나오게 되면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면서 이게 조금 내가 약하다고 느껴지면 이번 시험에는 1번, 2번 관련되는 게 뭐 연속 관련되는 문제다. 수학에서 연속이라는 게 있어요. 연속이라는 관련되는 게 연속에서 종류가 많거든요. 미분 가능이다. 이것도 종류가 많아요. 그 많은 종류 중에서 이번 문제는 연속에 요런 게 세였다. 그런데 내가 연속이 약하다라고 하면 1번, 2번 이게 연습할 게 문제가 아니고 최상위권은 이게 한번 약했으니까 밑에 있는 3번, 4번, 5번이 좀 어렵게 나오면 이것도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개념을 완벽하게 만드는 걸 더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 그거부터 완벽하게 하는 게 살 길이다. 그게 만점의 비결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 사자후를 토해내셔서 사실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열정이 아마 강 선생님의 이름을 더 높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의자를 너무 낮고 너무 높아서 제가 사실 되게 신경 쓰여서 지금 사실 내가 너무 상체가 높아 보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다음부터는 좀 의자 높낮이로 맞춰야 되겠는데 저는 사실 강 선생님을 정말 제가 좋아하고 또 예전에 그 강 선생님이 제가 이제 사실 어떤 학생이 자기는 정말 수학을 잘한다. 그 자기는 좀 체질 맞추겠다고 했던 학생인데 강 선생님하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학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여지없이 그때 수학이 안 돼서 체제가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최근에 이제 올해 정말 마지막 수능이죠. 그렇죠. 이 수능을 준비 중인 정말 예비 고3들 또 이번에 또 수시에서 떨어져서 또 다시 하는 학생들 또 이제 N수생들 위해서 좀 이렇게 위로 또 혹은 또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격려를 좀 해주시면 정말 좋지 않겠나. 또 만약 올해 수학에서는
보시기에 이런 문제 꼭 나온다. 뭐 이런 거 하나 좀 이렇게 오신 김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올해 수능에 100% 뭐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쉬운 문제들은 누구나 다 뭐 찍을 수 있죠. 한마디로 찍을 수 있고, 신유형이라 부르는 것들이 보통 6평이나 9평 지나고 나면 한두 문제씩 신유형이 뜨기 마련이죠. 새로운 유형들, 기존에 최근 한 5년 동안 10년 동안 좀 바라보지 않고 외면했던 주제들 중에 뭔가를 6평이나 9평에 시도하려는 시도가 매년 일어나죠. 그리고 최상위권이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들을 6평이나 9평에 끝나고 나서 대비하겠다고 하면 보통 좀 늦어요. 늦으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지금 상태, 내가 도달되어 있는 수학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맞습니다. 빨리 그거 잘 파악된 상황에서 아까 했던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최상위권에 가까운 학생이다라고 하면 잔머리 굴리고 최근 경향을 분석하고 이런 네.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수능 기출문제 또는 6평, 9평 평가원 기출문제들은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십몇 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것조차도 정확하게 공부를 해두겠다, 처음부터. 예. 그 빠트림 없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최상위권들은 기출 문제를 명확하게 최근 경향만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94년이 수능이 시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94년에부터 나왔던 수능 기출 문제 중에 한 20년 동안 수능에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그런 내용들조차도 최소한의 것들은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를 상위권들은 꼭 가지기를 바라고, 하위권들은 역시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기출문제에서 기출문제. 이 최근에 나오게 돼요. 하위권에 갈수록 이제 앞에 있는 것까지 고민하게 되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최근 5년, 최근 10년 정도에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 분석에는 강의들이 인강의도 있고 여러 군데 있거든요. 본인도 지금 그 강의, 온라인 강의 있죠? 저도 온라인 강의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정상적인 생들이라면 기출 분석들을 하니까, 기출 분석을 한다는 게 뭐 어떻게 하느냐의 그 문제인 거죠. 각 선생님들이 추구하는 기출 분석 강의들이 어떤 목표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어떤 기출 문제 분석 강의를 올려놨다. 요거만 들으면 기출 분석이 다 되겠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강이든 현강이든 기출 분석을 한다는 그 강의가 그 선생님이 추구하는 바가 있을 거잖아요. 네. 최근 5년, 최근 10년 동안의 주요 문제들을 확실하게 분석해서 전달하겠다. 이런 목표로 만들어져 있는 강의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강의는 중하위권에게 매우 필요한 강의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그 강의가 필요한 게 아니죠. 네. 한 20년 전에 출제되었지만은 최근에 안 나오는 것들 중에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 올해. 어떤 문제를 내서 나의 뒤통수를 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함부로 그걸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미리 모든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공부들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상위권은 겸손함이 제일 중요하고요. 겸손함. 하위권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과욕은 안 되죠. 과욕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과한 욕심은 별개의 문제죠. 일단 80점을 받아야 90점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처음부터 100점을 받겠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게 40점, 50점인데 올해 목표가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재수생들, 제가 재수학원에 주로 근무를 하니까 재수생들 상담을 할 때 올해 목표가 뭐냐? 재수까지 하는데 최소 2등급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또는 최소 3등급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3등급이라는 게 올해 기준으로 하면 72점 정도거든요. 네, 맞습니다. 72점이라는 것은 2점, 3점이 48점이에요. 2점, 3점을 다 맞추면 48점이거든요. 그럼 4점 중에서 9번, 10번, 11번 이게 좀 쉬운 4점이에요. 이걸 공부를 통해서 3점 정도 열심히 하면 3점짜리처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맞춰봤자 3, 4, 12점이에요. 나머지 중에서 이제 그 위에 있는 레벨 중에서 3문제나 2문제 정도를 맞춰야 3등급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나머지 문제 중에서 맞추는 게 번호로 하면 13번급, 20번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지금 5등급 이하에 있는 학생들은 손도 못 대거든요. 예.
손도 못 대는데 뭐 막연히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접근하게 되면 아예 그 근방에도 못 간다 이거죠. 그리고 20번이나 13번이나 제일 쉬운 4점 말고 그 위에 있는 급에 해당되는 4점짜리들 중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주 나오는 주제들 중에서 과감하게 어려운 것들은 좀 빼고 요 정도 몇 개만 더 맞추자는 생각을 하면 의외로 3등급 수월하게 좀 도달되고 그 위에 2등급도 구평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나는 72점, 76점 이 정도는 안정적으로 받네. 이러면 내가 외면했던 주제들 중에 한 개 정도만 딱 더 골랐어. 요 주제는 최근에 거의 나오니까 이것만 박살을 내자. 그럼 하나만 더 맞추면 이제 2등급으로 올라가거든요. 3등급에서 2등급 되는 거는 보통 한 문제 더 맞추면 돼요. 아, 예. 2등급에서 또 1등급 되는 거는 보통 한 문제 더 맞추면 돼요. 그 위에는 한 문제씩 더 맞추면 이제 등급이 올라가는 거의 그런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되면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때 이제 내가 외면했던 것 중에 한 주제 이것만 집중적으로 보자. 이게 되는데 어설프게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다 하면 네.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죠. 목표를 명확하게 잘 정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제가 역시 다시 한번. 수능 수학은 정말 내신 수학하고 너무 다르고 제가 그렇죠. 마지막으로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좀 되게 전문적이지만은 또 수능 수학은 이 정도 전문성은 또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강산 선생님이 왜 이렇게 유명한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가 요번에 새롭게 이제 수능 수학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네. 비수성구 아이들만 네. 어떤 수학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지 또 어떤 수학 선생님을 조금 어떤 수학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학원을 고르는 방법을 많이 문의가 와요. 그거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학원을 고르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게 결과를 보는 거죠. 사실은. 그게 문제는 결과를 보는 건데. 결과가 사실 가짜도 많고. 그렇게 사실 좀 제가 말씀한 그거죠. 결과를 본다는 게 어떤 무순이 있는 거니까 모든 학원들이 전부 다 뭐 좀 격한 말로 하면 뻥을 친다는 거지, 뻥을. 5년 전에 서울대 한번 합격시켜놓고 났는데 마치 작년도 서울대 이대를 보낸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많고. 몇몇 학원이. 그렇죠. 몇몇 학원에보다 많은 학원이. 거의 뭐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대다수 학원들이 그렇죠. 그리고 광고에 나오는 걸 보면 차별성을 느끼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을 보기에는 다 이 학원에서도 뭐 마치 스카이나 의대를 매우 많이 보내는 것처럼 다 광고들을 하니까 맞습니다. 누가 이게 진실되게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제가 예. 대구 교육신문 저를 잘 알잖아요. 저는 예. 대구시에 다 알잖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이 유튜브 공간에 오신 분들은 믿을만 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여기 이제 출연하신 분들은 이제 믿을만한데 이런 분들 외에 뭐 다른 분들을 하시려면 어떻게 찾아가라. 예. 제일 좋은 거는 그렇겠죠. 뭐 형이 있거나 사촌 형이 있거나 그 결과를 내는 보통은 그렇잖아요. 우리 형이 다녀보니까 결과가 좋더라. 그래서 가는 게 좋은데 그런 것도 없다라고 하면 헛소문에 의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 서울 같은 경우에 돼지 엄마들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커피숍 이런 데 모여서 뭐 정보 교환한다고 이것저것 하면서 그게 잘못된 정보들 너무 많거든요. 거기는 전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하는 그게 현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진짜 정보는 안 그렇게 주잖아요. 그렇죠. 진짜 정보는 사실 제대로 된 정보들은 잘 오픈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맞아요.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는 게 본인이 현강을 듣는다라고 하면 본인에게 제일 맞는지를 본인 상황을 잘 체크하여 본인에게 맞는지를 뭐 한 1, 2주 들어보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죠. 뭐 현실적으로 맞는데 일단 믿을 만한 곳에서 추천하는 곳을 잘 찾는 게 중요한데 그 믿을 만한 대구 교육신문에서 지금 강산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제가 혹시 만약 대구 교육신문 보고 왔다면 좀 이렇게 지금 마감인 걸 알고 있는데 한두 명 더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뭐 솔직하게 말하면 사회의 마감은 잘 없습니다. 마감은 잘 없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뭐 제가 뭐 어떤 모션을 취하지 않아도 꾸준히 제가 낸 결과 때문에 나오는 건 맞죠. 나오는 건 맞고 다른 선생님들 선택할 때도 주변에 선택할 때도 그 선생님이 정확하게 수능에 대해서 나에게 미래를 잘 제시해 주느냐 맞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선생님 제가 상태가 이건데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제 상태인 이 수준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걸 저한테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게 설명이 되는 선생이라면 좀 그래도 믿을 만한 선생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 무조건 뭐 아무 대책 없이 나를 믿어라. 내가 이제까지 무조건 다 이런 결과를 했다. 근거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사실은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제가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대구교육신문에서 제가 이렇게 릴레이 인터뷰하는 부분이 이제 좀 학부모님들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래도 그나마 검증된 분들을 모시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혹시 만약에 우리가 릴레이 인터뷰인데 혹시 뭐 또 한 분을 또 릴레이 인터뷰 좀 초빙해 주시겠습니까? 릴레이 인터뷰에는 뭐 제가 얼마든지 초빙해 줄 수 있죠. 뭐 제가 뭐 친한 선생님들도 많고 그 중에서 정말 유유상종이잖아요. 우리가 유유상종이니까 사기 맞습니다. 치는 사람들 사이에 사기 우리는 사건이 진짜 많아요. 우리 맞아요. 그래서 사기를 덜 치려고 저는 뭐 계속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고 제 주변에는 좀 진정성 있게 수업하려고 하는 선생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뭐 그런 상황들은 우리 저 대구교육신문에 뭐 댓글 이런 게 있죠. 네.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제가 사회자님께 다 압니다. 제가 다 압니다, 선생님들. 물어보시면 다 압니다. 제가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좀 의심이 가고 이런 것들은 이게 우리 이 사회자님께 대구교육신문 입시 컨설팅 센터. 입시 컨설팅 센터의 장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센터장입니다. 뭐 센터장입니다. 사회자가 아니고 그렇죠. 센터장님. 센터장님께서 네. 그래도 이게 뭐 하루 만에 이게 오래 사기치고 끝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계속 하시려고 마음먹고 뭐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상황이기 정말 때문에 주변에 우리 그렇죠. 선생님도 잘 알지만 우리 한 20년 했잖아요. 이게 근데 그렇죠. 정말 잠깐 사기치고 올라가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그렇죠. 너무 요즘도 있는 것 같아 보면. 이게 우리가 안타까워 사실은. 이게 그걸 막으려고 만든 게 입시 컨설팅 센터잖아요. 그 사기를 치고 있더라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려고 하면 사기를 못 칩니다. 사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고 좀 이러면 무조건 우리 저 센터장님께 연락해서 뭐 댓글도 되고 뭐 전화번호도 있을 거예요. 해가지고 물어보시고 하면 저희가 사실은 큰 도움이 될 저희가 겁니다. 사실 대구교육신문을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입시 컨설팅 센터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범람하는 가짜 정보들 이런 데서 그렇죠. 우리 좀 대구 시민들 좀 보호할까 이런 의도가 많았거든요. 제가 사실 이제 그 말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다 이제 끝이 나갑니다. 우리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막상 이렇게 저희 신문사 이렇게 한번 오신 거 어떻습니까? 센터에 오시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기대는 어땠습니까? 원래 지방의 이 인터넷 신문사들이 뭐 신문사다 말만 하고 뭐 실체가 없는 그런데도 사실 많잖아요. 많죠. 인터넷 우리 안에. 사기 안 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여기는 실체를 다 갖추고 이렇게 뭐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그래서 원래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저 센터장님이 저한테 뭐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한 번씩 뭐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인터뷰 때 참 많이 부탁을 했는데 잘 안 나왔는데. 그렇죠. 선뜻 제가 이렇게 못 나와도 되나 이런 마음을 했는데 잘 봤다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이제 보니까 뭐 좀 자리를 좀 잘 잡아서 좀 긍정적으로 잘 될 것 같다는 저희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저기 강 선생님 저희는 좀 공익을 좀 먼저 생각하고 싶어요. 뭐냐면 정말 제가 느낀 건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진짜 너무 많은 피해를 그렇죠. 많이 보니까 우리가 공익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 대구 시민이나 학부모나 학생들이 좀 안전한 또 교육의 공간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죠. 우리 센터장님은 이렇게 좋은 말씀만 사실 하지만은 우리가 또 묵고 사는 것들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저희들도 묵고 사는 부분들도 있는데 묵고 사는 이 부분을 위하여 공익을 완전히 해치고 이렇게는 안 한다. 이거를 제가 뭐 우리 센터장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하죠. 그렇죠. 하여튼 뭐 오늘 참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우리 이제 주말도 잘 보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제자들한테 인사 한번. 예, 수능을 보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하는 학생들 일단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100m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에 많이 비유하거든요. 이게 초반에 전력 질주를 해버리면 반드시 지쳐서 쓰러지기 마련이에요. 장기적으로 보고 체력도 생각하고 뭐 이
제가 수학 이야기는 했지만은 음. 수학 말고 수학만 100점 받았는데 다른 과목은 막 큰일 났어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수능을 다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밸런스 생각하고 육체적인 밸런스 이것도 중요하고 공부 입장에서도 다른 과목, 타 과목 간의 수학과 다른 과목과의 기본적인 밸런스도 늘 생각하고 긴 길이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서울이다 이러면 서울 쪽으로만 잘 걸어가고 있으면 돼요. 서울로 가야 되는데 바보처럼 부산으로 가고 있는 내가 부산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바보짓만 안 하면 결국은 또박또박 걸어가는 사람들이 네. 성공하기 마련입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7등급, 6등급도 매년 1등급 근방으로 간 거를 내 눈으로 매년 보고 있습니다.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 수능 끝났지 않습니까? 올해 수능 끝난 경우에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3월 달 모의고사에 27점 받은 학생이 네, 맞아요. 올해 80점을 넘었거든요. 오, 대단. 80점을 넘은 학생을 지난주에 이제 감사하다고 찾아와서 제가 같이 밥도 그때 우리 먹었거든요. 여기 왔을 때 김웅규 쌤만 왔을 때 그 만난 그날, 사람. 그렇죠. 그날 오늘 강 선생님 오늘 제가 말을 하시는데 죄송한데 오늘 강 선생님 올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모처럼 해가 한 번도 뜬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게 강 선생님 머리 위로 아주 홀리하게 아주 홀리하게 햇빛도 이제 오후의 마지막 이제 해도 이제 사실 이제 비추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여튼 강 선생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한번 또 손 한번 흔들면서 인사할까요? 예. 자,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예.